안녕하세요. 전략배분 TDF의 운용 성과 및 2023년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년 글로벌 자산 시장을 돌이켜보면 예상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강도를 강화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험 자산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연간 7회에 걸쳐 금리를 375bp 인상하였고 ECB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로컬 통화 기준 일본, USD 기준 미국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채권 시장은 크레딧과 신흥국 채권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이슈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반면 산업금속과 금을 포함한 귀금속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펀드 운용 현황입니다. 운용팀은 전략배분 TDF를 운용하는 데 있어 다음의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셀렉션, 얼로케이션, 모니터링 단계로 구분되어지며 각각에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은 22년 6월 로저스 커머디티 인덱스, 글로벌 펀드 셀렉션, 미래에셋 장기성장 포커스 3종의 자본수익 펀드를 신규 모펀드로 편입했습니다. 미래에셋 로저스 커머디티 인덱스는 기타 원자재 인덱스 대비 농산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유리한 펀드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펀드 셀렉션 펀드는 해외 역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MSCI 에퀴 대비 지역, 섹터 측면에서는 중립적으로 운용하되 매니저 알파를 보다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장기성장 포커스 펀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보유한 국내 주식형 대표 펀드 중 하나로서 장기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다음은 얼로케이션입니다. 22년 중 TDF의 장기 자산 배분 곡선인 글라이드 패스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TDF 적립 투자 시 은퇴 시점에서 정기예금 대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당사의 글라이드 패스 모델 특성상 높아진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해 23년 중 글라이드 패스의 업데이트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 펀드 간 배분입니다. 운용팀은 22년간 자본수익 전략의 비중을 축소하고 멀티인컴, 시장 중립 전략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멀티인컴 전략 비중의 확대는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했지만 포트폴리오 내 성장주 중심의 색깔을 희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투자 펀드 기준으로는 자본수익 전략 내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의 비중을 가장 크게 축소했고 글로벌 펀드 셀렉션에 신규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멀티인컴 전략 내에서는 미래에셋 글로벌 EMP 인컴 배분과 글로벌 배당 프리미엄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기본 수익 전략은 펀드의 마이너스 성과를 기여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던 연 중간 기본 수익 전략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시장 중립 전략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다시금 기본 수익 전략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2년 운용팀은 38건의 운용력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와 신규 투자 기회가 있는 펀드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룩스루 기능을 통해 피투자 펀드의 정보를 일관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새로이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펀드 분석 시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운용 중인 펀드의 절대 그리고 상대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현황입니다. 전략배분 TDF 2045의 경우 마이너스 15.6%, 2025의 경우 마이너스 10.4%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3년 기준으로는 2045 기준 15.3%, 5년 29.7%를 기록 중이며 2025는 3년 7.7%, 5년 1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운용팀은 장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연금 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절대 성과만큼 위험 조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조정 상대 성과를 말씀드리면 3년 이상의 성과를 보유한 TDF 경쟁 펀드 중
2045부터 2025 펀드까지 지난 3년 그리고 5년 가장 높은 위험 조정 상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 및 모펀드 성과입니다. 시장 노출도를 최소화한 시장 중립 전략의 하락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시장 중립 전략에 속한 밸런스 롱숏 펀드는 지난 1년 마이너스 2.18%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멀티 인컴 전략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확보해 나간 부분도 시장 방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멀티 인컴 전략 내의 글로벌 배당 프리미엄 같은 경우 글로벌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20% 하락하는 동안 마이너스 7.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증시 하락은 전략 배분 TDF 내 자본 수익 전략에 가장 부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성장주가 큰 폭을 조정받으면서 자본 수익 전략 내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는 마이너스 25.5%로 가장 부진했습니다. 다음은 23년 전망입니다. 23년에는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모두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그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3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물가 안정 및 긴축 속도 조절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가능성 등이 긍정적인 거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위의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자산 배분 부문에서는 채권, 헤지펀드, 주식, 현금, 실물 순의 자산별 선호도를 갖고 있으며, TDF 운용팀은 전략 구성 기준으로 기본 수익, 시장 중립, 멀티 인컴, 자본 수익 순의 전략 선호도를 갖고 있습니다. 전략 배분 TDF는 상대적으로 기본 수익 전략을 확대하고 자본 수익 및 멀티 인컴 전략을 축소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모 펀드 내 변화를 감안할 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내 채권형 자산의 비중과 듀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상 전략 배분 TDF의 2022년도 운용 성과와 23년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